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한정민입니다. 저는 친환경 건축, 그리고 건축 환경을 활용한 설계 등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가르치는 수업 중에 하나인 친환경 건축 수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활용 예시들 몇 개를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 그리고 건물 디자인을 고려하고 싶을 때 다음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지역의 기후, 그리고 패시브 디자인의 요소들, 그리고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 더 나아가 범지구적인 요소들을 모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수치화시켜 비교를 하면서 최적화된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 수치로는 경제적 지표, 환경적 지표, 그리고 에너지적 지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는 기후를 바탕으로 한 태양의 고도, 바람의 방향, 위치들을 우선적으로 판별해 가능한 한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 부분을 Environmental Analysis, 환경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나아가 건물의 냉방 에너지, 난방 에너지,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들을 함께 고려하고 건물을 컨트롤하게 되어 최적의 실내 환경, 동시에 최적의 건물 성능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를 Building Performance Simulation 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중에 먼저 환경 분석을 도시설계, 건축설계와 매핑 과정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론들과 직접적인 컴퓨터 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계는 초기 단계일수록 수정이 쉽고 그 수정 비용이 적게 듭니다. 따라서 건축 성능 실험은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합니다. 건축 성능 시뮬레이션의 도구로는 에너지, 채광, 환기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가입니다.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 모델링은 모든 환경 분석의 기초입니다. 건물의 형태, 재료, 향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들까지 고려하여 맥락에 맞게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태양의 경로를 이해하면 여름의 과열 그리고 겨울의 냉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 분석은 인면 설계와 실외 쾌적성을 결정하는 데 핵심입니다. 광강도가 눈으로 느끼는 밝기를 나타낸다면 복사 강도는 열 에너지의 크기까지 고려한 요소입니다. 두 값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면 최적의 인명과 창호 전략을 세우는 데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의 흐름은 자연 환기와 보행자의 쾌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CFD 분석과 공기 환경 분석 등을 통해 열섬 현상, 통풍 경로 등을 예상하고 예측하며 시각화하기도 합니다. UTCI는 온도, 습도, 바람, 복사를 종합해 사람의 체감 쾌적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인덱스인데요. 이러한 지표를 통해 최적의 식재와 음영 계획, 그리고 외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녹화 시스템을 결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열적 불쾌한 날들을 줄이기도 합니다. 도시 내 건물이 에너지 허브로 전환되는 좋은 예시겠죠. 다음으로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건물 환경 분석과 건물 성능 평가가 어떻게 건축 설계에 이용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시는 대구 수성못에 기획한 야외 음악당입니다. 자연지형과 식재를 활용해 기류와 일사를 조절한 프로젝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역사적 분석, 그리고 지역적 분석, 그리고 지형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Environmental Analysis를 함께 수행합니다. 환경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이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CFD의 결과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 선정을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외 음악당을 구성하는 다양한 건축 요소들을 디자인하고 기획하였습니다. 조경도 마찬가지로 함께 고려되고 평가되어 디자인되었습니다. 마지막 예시는 한강의 수평적 경험을 환경과 함께 느끼게 하는 고가공원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다시 연결되는 그런 새로운 도시 경험을 제안하기 위해 설계를 하였습니다.
앞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Environmental Analysis가 이루어지고 외부 보행자를 위한 쾌적도 평가까지 함께 수행되었습니다. 성능평가는 다분히 연중 성능평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절 그리고 상황에 나누어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분석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보고 싶었던 것은 보가공원이 올림픽대로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에 관련한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툴을 활용한 소음 분석을 하면서 건물 매스를 최적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적화한 디자인이 나오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시각화하고 전달하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하고 보여줌으로써 클라이언트들을 설득하고 저희 의도를 전달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친환경 건축 수업의 소개를 통해 그리고 몇 가지 예시들을 통해 친환경 건축 수업을 들으면 어떤 내용들을 배울 수 있고 또 배운 내용을 어떻게 건축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친환경 건축 수업에서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